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변에서 이뤄지는 절묘하고 재밌는 기기묘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돌 대마가 백한테 완벽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정확하게 딱 한 집만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뭔가 한 집을 더 얻어내려면 백의 결함을 응징해야 된다는 사실이 들어오죠.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이 상황에서 난관을 뚫고 백도를 낚아채면서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맥점이 보입니다. 자, 어디가 그 예시일까요? 일단 이쪽을 진출하는 것은 뭐 이렇게 백이 막아가면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죠. 괜히 이런 수 뒀다가 보리 선수 돼가지고 양자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팩감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맥점 중에 하나를 놓기 전에 일단은 이런 수, 단수를 먼저 한번 쳐보고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한번 좀 교환을 따라가 보면 여기에서 이쪽을 끊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단수 쳤을 때 흑이 뭔가 이런 선수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이었을 때 이 자리는 옥집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흑이 좀 약간 날렵한 수, 바로 이런 식으로 딱 한 칸을 떼어가지고 백이 호구 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여기를 탁 막아서 백이 지금 이쪽을 들어올 수가 없죠.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그대로 한 집을 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요 마지막 장면에서 흑도 반드시 여기를 막아야죠. 요때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뒀다가는 백의 찔림을 당해서 오히려 흑이 자충이 돼서 지금 잡히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여기에서 한 칸을 띄었을 때 이것이 이제 흑의 꿈과 같은 얘기죠. 백은 이쪽을 받지 않고 여기를 이어가거나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지금 이쪽에서는 옥집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뛰는 수 외에 다른 수를 지금 준비를 해보면 이런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한 집을 더 확보하는 것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공간 자체가 너무 좁아서 어떻게 시도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옥집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이렇게 그냥 선수 행사를 하고 나서는 흑이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눈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를 젖혀가지고. 자, 이거는 뭐 백이 실수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백이 여기를 그냥 막아서 이렇게 단수를 허용하고 나면 이 돌에 대한 응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단수를 두 방을 치더라도 역시 옥집이고요. 단수를 이쪽으로 치지 않는다면 여기를 먹여치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백은 가만히 다 응수를 해주면 흑은 한 집을 더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자, 역시 이 수 또한 좀 책략 부족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기교를 부려봐야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일감이 있지만 요 수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 일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백이 뚫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 넉점이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백은 이제 이쪽을 이어가야 되는데 흑이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흑은 손쉽게 두 집을 확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백이 과연 이렇게 둬줄까요? 이쪽을 둬준다면은 역시 여기를 연결해서 이 석점을 뜯어낼 수만 있다면 흑은 문제없이 지금 두 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흑이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아무 대꾸도 안 해주고 여전히 여기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수순만 좀 바뀌었지만 지금은 뛰는 것이 이 석점을 노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맥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딱 격언에서 많이 보는 수, 세점머리는 어디가 급소죠? 중앙이 급소가 됩니다. 격언은 항상 언제나 유용하거든요. 여길 둬서 지금 백이 찌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필살기로 이렇게 끊어가면은 백이 석점을 살리면은 그때 이제 넉점을 단수 쳐가지고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고요. 백이 이제라도 이쪽 넉점을 살려낸다면 이제는 이 석점을 잡아내서 흑이 완벽하게 두 집을 내고 살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뭔가 좀 필살기를 당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수를 쳐서 100은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시 한번 연단수를 치고 요 자리를 끊어가는 타이밍이 돌아오게 됩니다. 백돌이 역시 지금 흑의 주문에 딱 걸려버리고 만 그런 셈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도 안 됩니다. 자, 그럼 뭔가 이렇게 좀 뒷걸음질 추는 그런 수가 좋은 수가 될까요? 자, 그 호구 치는 모양 자체가 보편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가장 예쁜 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활을 둘 때는 예쁜 수가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쪽을 한번 두면은 환격을 지금 방어를 해야죠. 이때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은 뭔가 좀 아쉽게도 한 집을 내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예쁜 수를 두는 것보다는 백의 입장에서 다소 좀 못생겼더라도 빈삼각처럼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만 연결하더라도 지금 흑은 이 석점에 대해서 타격은 불가능하고 그냥 이렇게 뒀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옥집이죠. 타격을 하려고 달려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자, 백이 나와주길 기다리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죠. 단수 쳐서 이거는 이제 또 흑이 횡재했죠. 자, 이렇게 횡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이 여길 나가줬기 때문인데요. 백은 무서워할 것 없이 좀 잠깐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수읽기를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이 흑의 공격을 방어를 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백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을 두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단수 쳤을 때 있고 나면 여전히 이 세 점은 지금 흑의 사정권이 지금 잽이 닿질 않아요. 거리가 아직까지 좀 멉니다. 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가드를 아직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완벽하게 흑의 공격을 방어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석점머리의 중앙의 급소라는 맥점이 또 안 통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는 어디가 급소일까요? 자,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쯤 되면 많은 분들이 푸셨을 텐데요. 당연히 아직도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정답은 말이죠. 양쪽 석점을 양쪽 이돌 석점 그리고 이돌 석점에 모두 노리는 그 양수 겸장의 묘수가 바로 요 일선의 날을자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구상하기 힘든 수인데 딱 보면은 뭘 보고 있는지 이제 보이죠. 여기에서 일단 백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계속해서 화를 자초하는 수가 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백은 양쪽을 지금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은 공격을 가는 턴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상황이 아닐 때는 상대를 이렇게 끊어가면은 보통 더 화를 입게 됩니다. 자, 어떻게 끊어가려고 하더라도 백이 지금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백이 공격하는 턴이 아니라 수비를 하는 턴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수비를 이쪽으로 한다면 이 수가 가장 그럴듯하죠. 선수를 안 주니까. 자, 그런데 이 순간만을 기다렸죠. 이 자리를 딱 끊어가면은 단수 쳤을 때 이 돌이 정말 어마무시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 차충이죠. 이 돌이 본인의 역할을 소명을 다하면서 이 흑대마를 멋지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을 보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제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보강을 가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나 이 순간만을 위해 기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돌려차기를 이렇게 탁 해버리면은 단수를 쳤을 때 백돌이 촉촉수로 이제는 걸리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길 둔다면 이렇게 따내서 시원하게 이 석점까지 잡으면서 살려내면서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똥차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변화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이 여기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다 된 밥에 제가 빠지는 격이지만 흑은 침착하게 이쪽을 따라가서 끊어버리면 넉점이 역시 환격으로 모두 잡히면서 흑대마는 깨끗하게 살아나고 맙니다. 뭔가 조금 약간
흙을 방해할 만한 묘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데를 붙여가더라도 말이죠. 가만히 먹여칩니다. 여전히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백은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쉬운 수로 이렇게 단수를 쳐도 석점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백은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석점을 따냈을 때는 요 끝에 자리에 한 집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백이 안 되고요. 흙은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사실은 좀 집을 계산해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요렇게 올라타는 수도 있어요. 여길 둠으로써 이제 백이 석점을 살리면 이제 요 자리를 끊어가서 여기 석점 버리고 이쪽 석점을 취하는 요런 방법이 있고요. 뭐 지금 잡은 모습을 볼 땐 흙이 살짝 더 커 보이긴 하는데 뭐 좀 계산이 어렵죠. 여기를 둔다면은 이렇게 먹여쳐 가지고 요 자리를 다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흙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를자를 갈 때는 그래도 지금 이쪽 석점을 살리는 거는 단순한 석점이죠.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여기를 먹여쳤을 때는 흑돌 석점도 살아나고 백돌 석점도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돌 사이즈를 봤을 때 이미 6점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 상황에서 백의 최선은 그래도 여기를 방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변화가 이제 흑백 쌍방 간의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변화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 수를 지금 보여주는 타이밍만 잘 가져갈 수 있다면 여기를 먼저 끊어가는 수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정답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백한테 선택권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선택권은 여기를 뒀을 때 일단 이 석점이 뭔가 도망가는 액션을 취해 줘야겠죠. 도망갈 수 있는 수는 지금 대략 느는 수, 치는 수, 뛰는 수, 그리고 요렇게 치는 수까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수는 일단 단수 쳤을 때 바로 해결이 되죠. 양쪽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흙은 뭐 그다지 무리 없이 요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요럴 때 좀 센스를 발휘한다면 요거 치는 것도 말이죠. 그냥 두는 것이 집으로 좀 더 유리하긴 해요. 나중에 이렇게 되고 여기를 따낼 수 있어요. 이게 백이 이렇게 두면 똑같은 것 같은데 말이죠. 차후에 여기를 단수 치면은 촉촉수가 남아서 이 두 점을 뜯어내는 맛을 남겨놓을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아껴놓는 그런 센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끊었을 때 이제 여기를 타고 나오는 것은 이제 단수를 치는 거죠. 이제 지금 백의 최선은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 넉점이 잡히기 때문에 좀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 석점을 버리고 따내면 요렇게 또 두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백의 단점은 후수, 흙은 또 이 선수로 이 대마를, 이 석점을 살려낼 수가 있죠. 집 계산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백이 요렇게 뛰는 것은 말이죠. 역시 이것도 그냥 단수 한 방으로 해결이 가장 쉽게 되긴 되는데요. 뭐 지금 좀 멋있게 둔다면 뭐 이렇게 치고 또 한번 치고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역시 이 돌을 살려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더 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은 최후의 버팀은 바로 여기를 단수 치는 수인데요. 역시나 이 순간만 기다렸죠. 맥점이 달라지지 않아요. 요렇게 두면은 됩니다. 자, 얼핏 보면은 이게 여기를 뒀을 때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결국은 한쪽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요게 아니라면은 지금 백이 어떻게 두면 될까요? 있는 것은 늘어서 야, 이거는 오히려 백이 이쪽을 단수를 한 번을 더 치게 해가지고 집으로 오히려 두 집을 이득을 받습니다. 수순의 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자, 이쪽을 지금 따내는 거는 역시 먹여쳐서 이 돌을 잡는 거는 언제나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혼선을 줄 수 있는 그 수가 바로 여기를 막는 수인데요. 이때 이제 혼자만의 술길을 했다가 이렇게 술길을 하게 되면 요렇게 술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살았는데 이것은 이제 정말 혼자만의 술기가 됩니다. 여기 무심코 먹여쳤다가 백이 이렇게 기어나가는 수를 당하게 되면은 흙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따내가지고 안 되고요.
여길 두는 것도 따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길 따내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여기를 받아주겠냔 말이죠. 이쪽을 단수 쳐서 이 넉점이 다시 잡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100은 마지막 수로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이어주면 야, 정말 다 된 밥에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착각 때문인데요. 이것으로는 까먹지 말고 여길 단수를 한 방을 더 날려주고 그 다음에 먹여치기로 이렇게 돌려차기를 해주면 완벽하게 빠질 데가 없이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정답 자체가 첫 수가 2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죠? 결이 같다는 거예요. 결이 이 맥점을 봐주면은 정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 수순, 요 끊는 걸 보거나 그리고 먼저 끊어가지고 요렇게 두는 것을 봐줘도 정답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수를 허용을 하면서 요렇게 후수이더라도 100이 집으로 요렇게 가져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해득실은 좀 자세하게 세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우수 관계가 또 바뀌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최선이냐면 결국 여기서 100이 안 두면 나중에 흙이 이걸 치고 나서 한 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흙이 1번을 먼저 끊어가거나 먼저 선치중을 가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지금 2개 중에 하나를 보셨다면은 완벽하게 풀어내신 거고요. 요게 이제 사실 기본이 원하는 그런 정답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자, 아주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격언을 무시하는, 격언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석전머리는 중앙이 급소라는 건 언제죠? 초반에 행마 전투, 정석이 나올 때, 모양을 가지고 다툴 때가 그럴 때 이제 먹히는 맥점이라고 보겠고요. 이런 돌의 생사가 갈리는 부분에서는 바둑 격언은 사실 뭐 2의 1의 급소 있다 이런 거 빼고는 선치중후 행마 이런 거 빼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빼고는 대체적으로는 행마를 논하는 격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푸셨다면 정말 셀프 칭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